사전 계약자들 호구 만들었다. 주행거리 보고 계약 취소합니다. 다시는 안 살 거다. 에이, 일하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려서 이것도 어떻게 감당하려고? 사전 예약은 이래서 하지 말라는 거죠. 뒷감당은 자세한 설명은 설명. 자, 이게 웬일입니까? 아이오닉5가 진짜 미친듯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사전 계약 대수 보셨나요? 이건 뭐 그랜저 사전 계약 대수도 넘었던데, 현대차가 아이오닉의 올해 판매 목표가 26,500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전 계약 첫날 계약 대수가 23,760대, 그러니까 1년 목표 판매량을 하루 만에 거의 다 채운 겁니다. 이래서 현대차가 대단하다고 하나 봅니다. 모두가 초대박이 날 거라고 했는데 그걸 현실로 만들어 버렸네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역시 현대차가 대단하네 이렇게 됐을 텐데, 지금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사전 계약자 24,000명을 현대차가 하루아침에 호구 만들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전기차 동호회에서도 토론이 치열하고요. 또 무슨 일을 저질렀길래 참 조용할 날이 없네요. 한번 보시죠. 구독, 좋아요. 자, 아이오닉5 공개 전에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테슬라를 잡는다, 테슬라 대항마다, 테슬라와 경쟁한다, 뭐 이런 제목들이요. 사실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현대차도 그렇지만 테슬라도 품질이 최악인 걸로 워낙 악명이 높고요. 전기차에 대한 노하우는 현대차가 조금 뒤처질지 몰라도 반대로 현대차의 양산차 생산 노하우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아이오닉5 공개 전부터 테슬라를 잡는다는 이야기가 수두룩했습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아이오닉하고 테슬라 사이에서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아이오닉이 아무래도 국산차라는 이점도 있고 현대차가 이번에도 작정하고 만들었다고 하니 고민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현대차가 정식으로 공개하고 나니 반응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물론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호평이죠. 도로에서 포착된 사진들을 이렇게 모아봐도 디자인은 상당히 잘 나온 것 같은데, 문제는 테슬라를 잡는다던 결정적인 무기에 심각한 흠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이걸 보고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하루아침에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기차 살 때 어떤 걸 제일 먼저 보시나요? 뭐 디자인이나 실용성도 따지겠지만 재원을 볼 때는 아무래도 주행거리를 가장 먼저 보실 겁니다. 아이오닉이 테슬라를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이 주행거리 때문에 나왔던 거죠. 현대차가 신형 전기차 플랫폼인 eGMP 플랫폼을 공개할 때 1회 충전 기준으로 주행거리가 500km 이상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기사도 쏟아져 나왔고, 이 플랫폼을 최초로 적용하는 아이오닉5도 주행거리 500km 이상을 기록할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도 주행거리가 500km 이상이라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더니 하루아침에 430km로 떨어졌습니다. 현대차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아이오닉5의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는 410km에서 430km, 거의 100km가 줄어든 겁니다. 심지어 이게 스탠더드 모델이 아니라 롱 레인지 모델 기준으로 그렇다고 하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것이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직 아이오닉5의 주행 가는 거리를 환경부에서 인증해 주지도 않았고요. 이 말은 즉 아이오닉5의 주행 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 배경이 순서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eGMP 플랫폼이 나왔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500km 이상이라는 기사가 쏟아져 나왔죠. 이것 때문에 아이오닉5로 주행 가는 거리가 500km라는 기사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대차가 정식으로 공개할 때 발표한 주행 가는 거리는 410에서 430km고요. 그런데 이것도 환경부 인증으로 나온 수치가 아니라 현대차 자체 테스트 결과로 나온 겁니다. 이러니까 현대차 정식 발표 전에 내용을 듣고 계약한 사전 계약자들은 현대차 발표 이후에 1차 멘붕에 빠지고 환경부 인증조차 받지 않은 수치라는 사실에 2차 멘붕에 빠진 거죠. 결론적으로 아이오닉5 주행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고, 대부분 500km가 넘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뒤통수 맞은 느낌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겠죠. 만약에 현대차가 발표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모델 Y랑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죠. 물론 가격이랑 그런 것까지 본다면 모르겠지만 주행 가는 거리만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모델 Y 롱 레인지는 완충하면 최대 주행 가는 거리가 530km고 영하 6도 이하 저온에서는 380km, 그래서 복합 주행 가는 거리가 511km가 나오는데 이것만 봐도 아이오닉5 하고 차이가 크죠. 아이오닉도 영하 6도 이하에서는 당연히 주행 가는 거리가 떨어질 거잖아요. 그럼 모델 3보다 낫냐? 그것도 아닙니다. 모델 3도 롱레인지 모델 기준으로 최대 주행 가는 거리가 508km, 복합 주행 가는 거리는 496km입니다. 얘랑 비교해도 주행 가는 거리 차이가 크죠. 물론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현대차가 이걸 보수적으로 잡은 걸 수도 있거든요. 코나 일렉트릭도 처음에는 자체 인증 수치로 주행 가는 거리가 390km라고 했거든요. 물론 그 뒤에 1회 충전으로 1026km 주행을 성공했다, 뭐 뛰어난 성능과 상품성을 입증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환경부 인증 주행 가는 거리는 406km였습니다. 이 선례대로라면 아이오닉5도 420에서 450km는 나와줘야 할 텐데, 문제는 이게 롱 레인지 후륜구동 모델이라서 어떻게 경쟁력을 가져갈지는 잘 모르겠네요. 구독, 좋아요. 이것 때문에 동호회에서도 난립니다. 사전 계약자들 호구 만들었다부터 시작해서 주행거리 보고 계약 취소합니다 이러는 분들도 있고, 다시는 안 살 거다 이러는 분들도 있었고요. 주행거리는 당연히 500km
km 넘을 줄 알았는데 실망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반대로 주행거리가 당연히 더 늘어나지 않겠냐, 그래도 모델 Y랑 가격 차이가 크다, 공간만 보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좋을 거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주행 가는 거리가 줄었다고 해서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아직 환경부 인증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언론 플레이가 됐다는 게 문제죠. 얘네가 소렌토 하이브리드 때도 환경부 인증 안 받고 홍보했다가 역풍 맞은 적이 있잖아요.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친환경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었는데 공인연비가 나오고 나서 보니까 친환경차 혜택 기준에 못 미쳤던 일,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기아차는 직원 실수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해명을 해서 논란이었고 결국 기아차 사장까지 나서서 사과를 했습니다. 여기서 논란이었던 게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가 한 말 때문이었죠. 당시에 이 관계자가 뭐라고 했냐면 친환경 자동차가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는데 소렌토는 아직 어떠한 등록 신청조차 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애초에 인증도 받지 않은 채 사전 계약을 실시했다가 역풍을 제대로 맞았던 거죠. 지금 아이오닉5하고 절차가 좀 비슷한 것 같네요. 자, 그럼 이번 아이오닉5 주행거리에 대해서 현대차 관계자가 뭐라고 했는지도 살펴봐야겠죠. 현대차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GMP 플랫폼이 5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아이오닉5 주행거리가 500km를 넘는 것은 아니다. 추후 나오는 차량의 경우 500km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이건즉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네요.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 얼마나 체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업계 관계자들은 대부분 코나 일렉트릭 화재 때문에 현대차가 아이오닉5 주행거리를 보수적으로 잡았을 것이라 보고 있죠. 왜? 코나도 충전 안전 범위를 초과해서 충전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배터리 자체 충전 가능 용량은 100인데 안전 충전 범위는 80까지예요. 그러면 자동차 회사는 충전 범위 80을 최대 충전 가능량이라고 홍보하고 그렇게 설정을 했어야 하는데 그냥 100으로 홍보하고 설계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화재로 이어진 거고요. 아이오닉5도 이런 맥락으로 주행 가는 거리를 줄인 게 아닌가 추측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설계상 안정화가 되면 업데이트 같은 걸 통해서 주행 가는 거리를 늘려나갈 수도 있고요. 이런 걸 보면 희망적이긴 한데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업데이트 하려면 서비스센터 가야 되고 서비스센터 가면은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고 또 이거 예약 잡는 것도 쉬운 게 아니죠. 그리고 업데이트 했다가 차가 또 벽돌이라 되면 어떡해요. 코나도 지금 그것 때문에 아직 난리인데 소렌토 하이브리드 때도 그렇게 혼을 났는데 아이오닉5도 그런 절차를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eGMP 플랫폼 주행거리 그리고 그 플랫폼을 사용하는 아이오닉5 주행거리가 500km를 넘는다는 기사들을 보고 아이오닉도 그 정도는 나오겠구나 이러고 계약을 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동호회에서도 500km가 안 돼서 실망했다는 소리가 나오죠. 현대차가 지금 숨고르기를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이 영상 댓글에도 달릴 텐데 내연기관 엔진 문제 제대로 해결하고 만들어라, 이런 말들이요.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은데 무언가 자꾸 쫓기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물론 선구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움직이는 게 좋긴 한데 빠르게 움직이되 제대로 움직여야겠죠. 하나하나 밟아가야 할 단계가 많은데 몇 단계 건너뛰었다가 문제 터지는 걸 반복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아이오닉이 미친 듯이 팔렸어요. 계약자들도 많아요. 이미 많죠. 그런데 환경부 인증 주행 가는 거리가 현대차가 발표했던 것보다 낮아요. 이러면 또 욕을 먹잖아요. 제발 제가 몇 주 지나고 아이오닉 이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영상을 찍지 않았으면 합니다. 공든 탑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고 하죠. 공들지 않은 탑은 쌓기도 전에 무너집니다. 오늘의 시선 집중이었습니다.